안녕하세요. 리더의 매력 김병재입니다. 2014년 개봉된 더 기버는 로이스 로리의 SF 디스토피아 소설 4부작 중 첫 번째인 동명의 작품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SF 영화로 지난번에 다이버전트를 다루었었는데요. 네, 제 옷 중에 SF 느낌의 옷은 이거밖에 없어서 같은 옷을 입었고 이 영화의 전개도 다이버전트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소설은 1993년 출판되었으며 이듬해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워지는 뉴베리상을 수상했고 지금까지 1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로이스 로리는 이 시리즈로 뉴베리상을 2번이나 수상하였습니다. 전쟁과 차별, 고통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 시스템, 이른바 커뮤니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과거의 모든 기억을 삭제하고 구성원들의 모든 것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세상입니다. 가난도 불행도 차별도 없는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12세 되던 해의 직위 수여식에서 애셔는 조종사, 피오나는 보육사의 직위를 부여받고 조너스는 직위를 부여받는 대신에 차기 기억 보유자로 선택됩니다.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경우 전달받은 기억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 기억 보유자 조너스의 역할입니다.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기억 전달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조너스가 처음 전달받은 기억은 눈, 스노우입니다. 기억을 전달받는 도중에 깨어난 조너스가 전달자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눈이 없냐고. 눈은 차갑고 추위는 농산물을 망치게 되니 기후 통제로 눈을 없앴다고 설명해주는 전달자. 기억의 전달은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후에 이 영화의 주요 캐릭터를 설명한 포스터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억 전달자와 보유자 조너스. 조너스의 엄마와 아빠는 커뮤니티의 규칙에 순응하며 살아가죠. 피오나와 애셔, 조너스의 절친들이고 피오나는 조너스로 인해 감정이란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사랑이란 감정이 조금씩 싹트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수석 원로 우리의 메릴 스트립입니다. 어떠세요? 쉽게 이해되시죠? 이 작품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해가 쉬우셔야 합니다. 처음 전달받은 기억인 눈과 눈썰매, 조너스는 피오나에게 썰매 타는 경험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던 도중 기억 전달자나 보유자가 기억의 외곽 경계선을 넘게 되면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기억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 전달자는 조너스에게 기억과 함께 감정도 알려줍니다. 기억이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죠. 인류를 파멸로 이끈 전쟁과 죽음, 폭력 등의 어두운 면도 알게 됩니다. 그 기억이 너무 괴로워 보유자의 임무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조너스에게 전달자는 조너스의 아버지가 성장이 더딘 신생아의 임무를 해제하는 모습, 즉 아이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무 해제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커뮤니티의 sameness, 늘 같음을 유지하기 위해 잔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임무 해제,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신생아인 가브리엘을 피오나의 도움으로 함께 구해 커뮤니티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조너스. 전달자는 마지막으로 용기와 관련된 기억을 전달해 줍니다. 수석 원로의 부하들과 쫓고 쫓기는 추격 끝에 조너스는 기억의 외곽 경계를 뚫고 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 흑백의 커뮤니티가 컬러의 커뮤니티로 바뀌어지는 영화 속 장면과 함께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전의 모든 기억을 전달받게 되죠. 조너스는 예전 기억 속의 집으로 아이와 함께 서서히 다가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기억의 소멸과 관련하여 JTBC 방구석 1열에서도 잠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와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이 출연한 편에서 이정모 관장은 이 작품 속 사회는 차별과 고통이 없는 사회다.
차별과 차이는 다르고 차이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질 수 있다면서 이 작품은 불행하지 않기 위해 행복을 제거한 도시의 이야기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리더의 매력, 오늘은 리더의 선택으로 이해해보려 합니다. 리더님은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지요? 그래, 난 가난도, 불행도, 고통도, 차별도 없는 커뮤니티를 원해.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행동만을 수행해야 할 뿐이죠. 그래, 난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원해.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그곳에는 가난, 고통, 불행, 차별이 존재합니다. 어떠세요, 리더님들? 너무 쉬운 선택이시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석 원로의 말처럼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때 우리는 꼭 바람직한 선택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해지고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고 서로 차별하게 되죠. 심리학과 소비자 행동론에서 다루는 기억과 태도, 행동 간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전달되어지는 수많은 감각 정보들은 지각 과정을 거쳐 기억되게 됩니다. 이러한 지각에는 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감정, 지각, 그리고 기억에 따라 태도가 형성이 되고 인간은 이러한 태도에 기반해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의도를 형성한 후 행동하게 됩니다. 영화 속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감정도 없고 기억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물 혹은 대상에 대한 태도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커뮤니티에서 부여된 직위에 따른 행동만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평화롭고 안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올바른 행동만을요. 리더의 선택, 대부분이 리더님들이 선택하셨을 후자가 올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과 기억이라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태도, 그리고 태도에 기반한 행동이 바람직해져야 합니다. 사실 영화 속 캐릭터의 매력만으로 본다면 너무나 매력적인,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캐릭터가 매우 많습니다. 소위 빌런들이죠. 히스 레저와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거부할 수 없는 거칠고 파괴적인 매력의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파이트 클럽의 테일러, 지성과 섹시함을 지닌 아메리칸 사이코의 크리스찬 베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무표정 살인마 안톤, 지성과 카리스마,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도 빼면 서운해하겠네요. 국내 영화로는 동작 그만, 타짜의 아귀, 어이가 없네, 베테랑의 조태호,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는 피우고 가겠다던 신세계의 중구 형님 등등. 우리의 매력 자산 구조에 긍정적 도전 정신, 회복 탄력성을 포함한 많은 요소들은 모두 태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매력 자산의 개발은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리더님들의 행복,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활 동안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커뮤니티의 위기와 불행을 없애기 위해 모두의 감정과 기억을 제거한 메릴 스트립의 판단이 옳게 됩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불행하지 않기 위해 행복을 제거한 도시의 이야기라는 JTBC 프로그램에서의 영화에 대한 평가. 꼭 행복을 제거하지 않고도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이 개발해 나가시는 많은 매력 자산이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한 행동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면요. 수없이 많은 자극과 경험들이 모두 좋은 감정과 좋은 기억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태도와 행동 또한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리더님들, 좋지 못한 감정, 기억은 가능하면 짧게, 좋은 감정과 기억들은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는 훈련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리더님을 위해서, 그리고 리더님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내일은 영화 쉘리 댄스입니다. 가볍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이고 반복적인 일상이 다소 지루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리더님들께도 도움이 되실 영화이니 내일 편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텝 밟는 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